길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마지막 부분을 세 번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문재인 대통령은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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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정권 선거 공작 국민에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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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정권 범죄 은폐 수사방해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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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청와대 선거 개입 철저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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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한 폐렴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 공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그러자 시진핑 국가주석은 우한 폐렴은 악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과거 메르스 사태 때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다라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두지휘해야 할 문 대통령은 뒤로 빠진 채로 있습니다. 정부 부처 간에도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도대체 어디가 컨트롤 타워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벌써 전 세계를 보내서 자국 교민들을 철수시켰지만 우리는 바로 코앞에 나라를 두고도 여태 못하고 오늘 저녁에 간다 어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대통령은 처음에는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고 했다가 불과 이틀 만에 말을 뒤집었습니다. 과도한 불안감은 사태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철저한 방역, 위생 방역이 필요하다는 점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구 활동에서 많이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당에는 우한 폐렴 대책 TF가 꾸려져 있습니다. 신상진 의원님께서 위원장 맡아주시고 있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곧바로 전달해 주셔서 당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해 가지고 송철호 울산시장을 포함해서 13명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청와대의 기획과 조직적 개입에 의한 부정선거였다라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명 수사, 후보 매수 시도, 선거 공약 만들어주기, 예타 면제 특혜 이 모든 것들이 청와대에서 주도한 총체적인 선거 부정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공식화된 것입니다. 그 이전의 독재 정권에서도 감히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이렇게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국민을 두려워하기는커녕 뻔뻔한 모습만 연출하고 있습니다. 낯짝 두껍기가 악어 가죽 저리 가랍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인사들이 선거를 앞두고 일제히 튀어나왔습니다. 무려 70여 명에 달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대통령 파리 표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마음껏 썰레발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중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하면서 한 말은 가히 오만방자의 끝판왕입니다. 뻔뻔함이 하늘도 찌를 기세였습니다. 기획된 수사다, 정치적 짜맞추기 수사다라며 펄쩍 뛰며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적반하장이란 말이 딱 맞습니다. 석고 대죄해도 모자라 판에 빳빳이 고개를 쳐들고 국민을 능욕한 것입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이 정권이 발버둥 칠수록 그 악취는 더욱더 멀리 퍼지게 될 뿐입니다. 모든 전말을 알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 4월 총선에서
심판의 철퇴를 내리실 것입니다. 이 검찰 인사 학살과 관련해서 저희 당에서는 TF를 만들었고 권성동 의원님께서 위원장 맡아서 활동해 주고 계십니다. 역시 여러 좋은 의견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총은 그동안에 얘기됐던 보수통합 진행 상황을 조금 이따 비공개 때 여러분들께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김상훈 의원께서 경과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설적인 말씀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황교안 당 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이 짧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하여튼 그 기간 동안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복 많이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말 새해가 시작됐는데 새해에는 지난해에 어두웠던 그런 모든 그림자들 다 잊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새로운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한 폐렴으로 아마 다들 지역구나 또 주변 분들의 걱정 때문에 마음 편치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응 과정이 너무나 미흡합니다. 국민 걱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불안이 불안을 낳고 또 혼란이 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의원님들께서 차분하게 지역 주민들, 우리 국민들 잘 이끌어 주셔서 큰 힘이 그렇게 하시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자유한국당 지역구 후보자 추천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인재와 열정 있는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다음 임기 국회의원 선출의 의미를 넘어서 무능과 실정을 반복하고 있는 정권에 대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입니다. 4.15 총선은 과거 매몰 세력과 미래 준비 세력의 대결입니다. 자유냐 통제냐의 투쟁입니다. 민주주의가 사느냐 또는 죽느냐 기로에 있습니다. 상식이 비상식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통합과 혁신은 절대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통합과 혁신에 대한 많은 분들의 우려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추운 광장을 삼켜야 했던 많은 분들의 그 울분과 분노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승리해야 하기에 저는 통합과 혁신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통합은 커지는 길입니다. 혁신은 강해지는 길입니다. 통합과 혁신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시민이 더 크고 더 강해져야만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고 4.15 총선에서 승리해서 대한민국을 되살려낼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 더 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 정권의 위험성을 깨닫는 이들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녹아낼 수 있는 큰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의 차이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차이 위에서 더 큰 뜻을 함께 하자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이기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의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건전한 경쟁과 토론,
모두 무의미해집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 정권 심판의 승리로 답하겠습니다. 승리를 위한 그 길 위에서 흔들림 없이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저의 총선 출마 지역에 관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것, 그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의 목표는 우리가 이 총선에서 압승을 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것, 그래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선관위에서도 공관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 그런 중지들이 모여서 가장 우리 당에 도움이 되는 그런 출마 지역을 찾아서 거기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통합 그리고 혁신에 좀 더 힘을 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검찰이 한병도 전 정무수석 그리고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 등 모두 13명을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리고 하명 수사 혐의로 일괄 기소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13명이 대부분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거나 했던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청와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도 기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환됩니다. 그동안 여러 TF와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 3대 농단 게이트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 주셨던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눈부신 역할을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의 제보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국민과 여러분들이 함께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3대 게이트에 대한 싸움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남은 수사가 있고 또 이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보지만은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힘드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애 많이 쓰셨습니다. 많이 상하셨습니다. 다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심판의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정말 우리 하나가 돼서 이 문정권을 심판하고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 엿새로 대선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모두 모아 갈 수 있는 자유한국당, 새 자유한국당, 멋진 자유한국당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우한폐렴대책 TF 위원장을 맡고 계신 신상진 위원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발언 있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마친 지 며칠 안 되고 또 오늘 갑자기 오는데 준비 없이 그냥 왔습니다. 머릿속에 들은 걸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한 폐렴, 먼저 이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 평소에 민생을 안 챙긴 이런 문제의 한 단면이 또한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긴 그 변종으로 생긴 것인데 과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사스 그리고 신종플루 그다음에 메르스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 2000년대 들어서 있었습니다. 묘하게도 한 정권에 하나씩 이렇게 있었는데요. 메르스와 사스는 같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그것은 병원 내 감염으로, 사스는 우리 한국에는 큰 문제가 안 됐고 메르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2015년도 큰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병원 내 감염으로 돼서 186명이 확진이 돼서 상당히 우리 국가적으로도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신종 바이러스는 사스나 이 메르스와 달리 이게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에 이제 오늘 드러난 거죠. 어저께 일본 전세기로 일본에 입국한 일본 교민들이 우한에서 교민들이 3명이 무증상인데 확진이 이제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결국 우리 지금 한국 정부는 아직도 무증상은 전파력이 없다라는 식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것은 벌써 한 5일 전만 해도 중국 당국에서 장관이 전파가 무증상인데도 전파가 있다. 그리고 증상이 없이도 폐렴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발표를 했고 그 WHO에서는 확실치 않다 하면서 사무총장이 28일 날 중국을 들어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WHO에서 그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전파력이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드디어 일본에서 우한의 교민들을 장내로 이제 이렇게 이송하면서 그 중에 3명이 무증상자가 확진 발표가 됐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건 이제 물론 이제 신종 바이러스 우리가 뭐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월 말부터 국내 들어온 중국 사람 우한에서 들어온 사람들 총 6,430명 중국 발표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뭐 2,991명, 3,023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중국에서 발표된 걸로 본 빅데이터나 또 뭐 항공편 뭐 이런 걸로 우한에서 나온 한국 들어온 사람들이 6,430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중에 무증상자들이 그대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인천공항에서도 초기에는 발열 있는 사람만 의심자로 의심자로 판단하고 증상이 콧물 기침 정도만 있으면은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또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감염이 됐을지도 모르고서 초기에 이건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쓸 정도로 여러 가지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검찰을 탄압하고 또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고 권력 수사를 방해한 그리고 하여튼 작년부터 조국의 그 사태로 해서 모든 국정이 정말 전체적으로 준비가 안 되고 그런 것의 하나에 드러났다고 봅니다. 또 하나 진단 키트 문제입니다. 이게 환자 의심자가 많아질수록 진단 키트가 대단히 소요가 되는데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차관의 답변이 현재 한 3,000개가 진단 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2월 30일 그러니까 내일에 뭐 10,000개 정도가 확보될 것이고 2월 5일 날에는 전국에 한 400여 개가 있는 선별진료소에 이제 보급이 될 거다 하는데 이 진단 키트를 우리가 평소에 빨리 그것을 만들고 또 이렇게 지침을 만들고 하는 데가 국립보건연구원입니다. 그 질병관리본부 안에 있는데 국립보건연구원의 원장이 작년 4월에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공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기관의 수장이 공석입니다. 사실은 뭐 청와대 특별감찰관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찰관도 3년 이상 지금 공석이고 지금 아마 정부 부처들 아마 저희가 당에서 아마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 중요 기관의 장들이 자기네 내부에 여러 가지 뭐 힘싸움이랄까 무슨 파워 게임 뭐 이런 걸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공석이 많을 걸로 합니다. 이 국정에 이 과도한 어떤 이 좌파 정책에 이 폭주를 하는 동안에 그러한 여러 국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게 놓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당에서도 앞으로 좀 잘 챙겨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지역사회 감염이 중요한데 무증상자들 또 뭐 증상자들이 입국을 이제 많이 했는데 이 각 지역사회에 굉장히 퍼져 있습니다.
평택 사건에서도 보듯이 평택의 의원을 방문한 4번째 확진 환자가 2번이나 병원을 갔는데 그때서 이제 발견되고 보건소에 하루 늦게 보고되고 보건소에서는 그 검체를 이제 검사하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또 3일 후에 이제 결과가 결국 나오는 이런 초기에 이런 문제들이 허술함으로 해서 아마 지금 우리가 이제 좀 며칠 지나면 꽤나 이 확진자들 이런 문제들이 아마 급속히 숫자가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걱정스러운 예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실 명칭도 요새 문제인데요. 청와대는 중국 눈치 보기 너무해서 뭐 우한 말을 쓰지 말자 그러는데 뭐 홍콩 독감, 뭐 스페인 독감, 일본 내염 등등 왜 지명 이름을 안 씁니까? 저 아마 저희 생각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게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 명칭에 좀 저희들도 당에서도 또 저희 TF에서도 그런 문제를 정리해서 좀 통일된 용어를 쓸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타워 문제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도 과거에 메르스 사태 때 박근혜 정부가 무능하다 뭐 하면서 하여튼 뭐 근거 없이 여러 가지 공격에 무조건 정치 공세를 폈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한 뭐 또 자기 추억 때문에 그런지 컨트롤 타워 뭐 자기가 그 다르게 대통령이 나서서 하는 식으로 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 속에 이런 문제에 뭐 면피를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너무 이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는 사실은 각 부처의 모든 국가적 그런 여러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데 역할을 하라는 것이지 뭐 몇천 명을 전수조사해라 뭐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그 무지한 이런 것에 대해서 무지한 전문가 아닌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대통령이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그 각 부처의 어떤 업무 협조와 또 어저께 저희가 TF에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서초구 보건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님 모시고 왔었는데 거기에 이구동성 이야기는 지금 이제 검체도 이제 검사해야 될 검체도 점점 늘어나게 들어오고 점점 이제 수요가 많아지니까 거기 인력들이 뭐 밤을 새서 하고 교대도 못 하고 24시간 뭐 일을 한답니다. 인력의 부족함을 호소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에 인력 부족을 아마 검역관이라든가 검역소에 근무하는 검역관들 뭐 여러 가지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그 질병센터에서 일하는 또 검사 요원들 등등 이런 인력 문제들을 청와대가 그런 것을 바로바로 좀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해야 되고 또 예산 문제도 이제 예비비를 지금 뭐 푼다고 해서 그것은 뭐 될 걸로 알고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챙길 것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병관리본부가 사실은 이런 국가 감염병 사태에 있어서는 이 총괄 컨트롤 타워가 거기에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거기서 이제 뭔가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했을 때 이 각 부처에서 또 청와대에서 그것을 서포트해 주는 역할을 잘 하면 되는 건데 뭐 대통령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봅니다. 또 어쨌든 초기의 대응이 상당히 문제가 많고 실패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지역 사회에 잠복기에 있는 사람들이 꽤나 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국립보건연구원 같은 데서 평소에 준비가 미비해서 대처를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문제는 제가 또 우리 TF에서 강조한 것은 이 지역사회 감염이기 때문에 감염이 크기 때문에 지자체 역할이 더없이 중요한데 사실 어저께 서초구도 그렇고 뭐 제가 있는 성남시도 그렇고 이 대책반으로 돼 있다가 대책본부로 시장이 본부장을 맡는 대책본부로 바뀐 게 아마 28일 그저께서야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의 대응이 얼마나 이게 굉장히 많은 뒷부 그 대응인지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자체에 아마 그 선거들 요새 뭐 열심히들 하고 계시겠지만 하시는 김에 지자체의 현황을 이렇게 파악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라든가 또 시군, 구청에 가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미비한 점을 또 우리 TF에 또 연락을 주시고 하면은 그걸 또 종합해서 정부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 TF는 현장 방문을 현장에서의 요구가 무엇인지 현장의 그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면서 지금의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내놓는데 하여튼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오늘 WHO에서 오늘 밤에 긴급 또 회의를 소집했답니다. 그동안에 한 2차례 긴급 회의를 하면서 이 국제 비상 사태를 선포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하다가 이게 뭐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는데 아마 중국 눈치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돕니다만은 WHO에서 오늘 밤에 만약에 국제 비상 사태를 선포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취할 태도는 좀 더 아마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당에서 뭐 이 공식 입장은 아니더라도 중국에서의 그 우리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통제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은 그것이 WHO에서 국제 비상 사태를 선포를 안 한 상태에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비상 사태를 선포할 경우에 그런 그 중국에서의 유입되는 국내 유입되는 그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포함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암 수술을 할 때 뭐 암 그 조직만 떼내지 않고 주변에 그 뭐 임파선이라든가 이런 림파절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많이 떼어내듯이 우리 감염병 대책에 있어서는 좀 더 과감한 그런 주변의 것을 포함한 그런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데 하여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것에서 초기에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감염병 대책은 초기가 중요합니다. 초기에 상당히 실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무증상자가 전파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 그 부분을 저희가 잘 지켜보고 좋은 대안과 활동들을 앞으로 전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다음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 보좌진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